국회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한국은행 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의 영토 싸움의 진실이 무언지 솔직히 헷갈립니다. 그리고 정무위원이라고 해서 우리 정무위원회 영토 보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한국은행 처사를 폄하하는 것은 아닌지 제 스스로도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런 점을 전제로 해서 제가 먼저 한국은행 우리 부총재께 묻고 이어서 우리 기재부 차관 다음에 금융위원회 입장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행 부총재께 묻겠습니다. 전 이게 매우 궁금했습니다. 만약 이번 금융위기 속에서 만약 한국은행에게 금융안정 권한이 있었고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단독조사 검사권이 있었다면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 제가 매우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하느니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라는 말하고 이제 똑같겠지요. 만약에 있었다면 한국은행은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네, 저희들이 지난 1년간 이러한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수단, 법적으로 주어진 수단이 상당히 좀 실효성이 낮아서 대응하는데 애로가 많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1년간 경험에서 느꼈습니다. 이 예를 들면은 저희들의 지금 하는 법은 50년대에 갖춰진 그 골격을 그들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기 시에 예를 들면 금융기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지원 조치를 하려고 해도 요건이 엄청나게 엄격해서 제대로 움직이기 어렵다는 그런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정보 수집 채널로는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면은 조금 더딘 행보를 보여. 알겠습니다. 그럼 부총재께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역할들은 나름대로 했으니까 우리가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무언가 미흡했다고 보더라도요. 일단 한국은행에서도 그 본인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제한된 조건 내에서 하실 일은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은행자본 확충펀드에도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RP 대상 확대하시는 거, 총액 한도 대출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셨죠, 유유적절하게. 근데 우리 평가가 엇갈리는 게 하느니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도 오히려 좀 더 과감하게 했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권한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기 어려우시겠네요. 그러니까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소극적이었지, 권한만 있었으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아니, 꼭 그것만 아니에요. 권한 실효성이 떨어진, 수단 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그 상황을 인식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중앙은행이 너무 과감하게 나가는 것도 나중에 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권한이 없어서 행사를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는 본연의 어떤 위치, 그러니까 이 정부처럼 이 과감하게 뭐 개입을 한다든지 신속하게 그러니까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한 것이지. 아니,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하나는 계속해서 제가 여러 지금 이 자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발언하신 자료들, MOU 체결한 국가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이제 총재 및 이 관계자들이 곳곳에도 주장을 하셨죠. 그래서 제한적 실질조사권, 제2금융권에 대한 정보 수집권, 정보 취득 또는 긴급대출 시 회상 가능성 판단을 위한 직접 조사권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우리 금융위나 기재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MOU 체결로 인해서 일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은 이걸로 거의 대부분 해소가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MOU 체결에 동참하시고 나서 뒤에서 계속 딴 얘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딴 얘기를 계속 하셨죠. 아닙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기재부에 나가셔서 상임위에서도 얘기하시고 언론 자료를 통해서도 네. 여러 차례 MOU의 자체가 저희들이 거기에 미흡하다는 뜻이 아니고 예. MOU라고 하는 것이 예. 유기 시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MOU는 현재 공동 검사를 좀 더 실효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 테두리에서 이번 MOU 협상은 잘 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MOU 체결 이후에도 이런 발언들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을 여러 차례 하셨어요. 제가 그걸 일일이 지금 읽어드릴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말씀도 MOU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요. MOU 갖고는 부족하다. 그 지금 조치 갖고는 그 뜻 아닙니까? 그렇죠. MOU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는 여전히 현재 이 MOU 체계 갖고는 만약에 위기 상황에 도래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라는 게 확고부도한 한원의 입장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가기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말고는 나머지는 지금 결코 그렇지 않다.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우리 기획재정부 입장을 간략하게 묶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예, 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도 이번 위기에는 관계부처가 다 협조해가지고 이번 위기를 잘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저희는 이번 현행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감독 체계와 감독 기관 간의 권한을 제하자는 논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들여다보려면은 지금 저희가 만든 MOU에 한번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고 또 국제 논의가 아직 더 만졌지 한쪽으로 논의가 합의점 형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걸 다 감안하면 최소한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을 좀 봐가면서 천천히 이 작업을 좀 크게 보고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이죠. 우리 금융위 위원장님 입장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기재부하고 동일한 입장입니까? 아니면 본질적으로 한은의 입장은 과도하다, 충분하다라는 입장입니까? 아니, 대체적으로는 뭐 같은 입장입니다만은 기재부하고요. 예, 근데 시간이 필요하다. 좀 더 아닙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한은법 개정에 논의가 된 배경이 이번에 그 얘기는 여러 번 나왔으니까 예, 예. 제가 아니, 지금 그러니까 입장만 서로 확인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예. 3자가 우리 위원회에서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위의 입장은 한은의 입장이 과도하다, 안 된다 이런 입장으로 제가 이해도 되겠죠? 저희로서는 지금 한은법 개정은 현 상황이나 체제 하에서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은 부총재께 묻겠습니다. 현재 한은 전체 인원수가 한 2,500명 정도 되죠? 2,200명쯤 됩니다. 아, 참, 2,200명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른데? 2,200명이요? 네, 정확한 숫자 2,200에서 2,304입니다. 제가 2,500 한 3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근데 전체 인원이 유효 인력이나 일이 과소한 것 없이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풀로 하여튼 뭐 가동되고 이제 그게 조직의 기본일 테니까요. 모든 분들이 자기 업무를 최대한 풀로 하고 있다. 근데 만약에 풀로 하고 있다면 금방 한은이 주장하는 대로 금융안정 권한이나 한은에서 요구하는 각급 검사 조사권을 획득하게 된다면 인원이 훨씬 많이 필요하겠죠. 저는 인원 변동에는 큰 영향을 안 줄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직접 조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야말로 유사시에 벌어질 일을 대비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위기 시에 한해서 예. 적시성이 요구되니까 그럴 때 한해서 조사한다는 것이고 예. 평소에는 공동검사 체제를 그대로 저들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입장을 제가 세 군데 입장을 이제 정확하게 확인해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제가 여쭤봤고요. 하여튼 분명하게 이 금융위하고 한은의 입장이 다르다는 건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좀 더 이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황영기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지금 굉장히 질문을 몇 개 준비했는데 우리 황영기 증인께 제가 질문이 지금 다 거의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고 자유롭게 황영기 우리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이것저것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다만 불운했다. 그리고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이 책임을 같이 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로서는 억울하다. 저는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틀리고 몰랐다.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라고 제한적이다. 네, 일부 마무리하십시오.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행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셨던 우리 증인께서 덫에 한번 걸리니까 움직일수록 덫이 더 조여온다라는 말씀이 그래서는 오늘 그래서 굉장히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책임 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물론 이제 소위 뭐 위증이다 아니다 그 사실관계 논란은 좀 더 있겠죠. 그거 말고 저는 간략하게 우리 황 증인의 심경을 전반적으로 이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본건에 대한 기본 입장은 이렇습니다. 은행장이 은행의 투자와 대출 의사결정에는 실무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은 은행권에서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CDO를 투자를 하자, 얼마를 투자하자, 어느 물건에 투자하자고 지시하거나 개입한 일이 없다는 그 사실관계를 첫째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KB금융지주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징계와 상관없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제가 관리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 9월 29일자로 사의를 표명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경영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퇴를 한 것입니다. 그것과 징계 문제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징계가 없더라도 이런 정도 상황이면은 경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제자리를 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이고요.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은행법 45조, 23조 등 법령 위반으로 해서 제가 지금 징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큰 전제는 행위적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행위에 대한 구체성과 고의성 이런 것들이 관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행위적 책임은 없다는 것을 제가 쭉 주장을 해온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감독원에서는 다르게 보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주장을 해왔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질 않고 업무 정지에 달하는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은 현명하신 의원님들과 언론에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피감기관으로서 감독당국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징계 상태에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단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영진의 경영 책임에 대해서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은 한마디 드리고 싶고요. 만일 이런 투자라든지 신상품이라든지 M&A라든지 새로운 상품에 대한 금융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제 경우가 하나의 나쁜 선례가 되어서 만약 금융인들이 부담을 느끼고 신상품을 안 한다든지 우리나라 IB 산업 발전이 여기서 멈춘다든지 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런 경영적 책임에 대해서는 소위 행정적인 제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단지 경영인 스스로가 도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뜻을 누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JP 모간이라든지 여러 금융기관들이 CEO들이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